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매물이 쌓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11기는 접수 기간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서울 매물 쌓인다. 양도세 중과 완화 후 11.7% 늘어 5월 10일 56,568개에서 6월 12일 63,203개로 늘어나 매매 물량 22개월 만에 최다. 강서, 노원, 용산 15% 가까이 증가. 기산일 6월 1일 이후에도 매물 쌓여 매매 수급 지수는 하락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부동산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 현장에서 확인을 해도 전국에 있는 단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과는 달리 기산일 6월 1일 세금 매기는 날이죠. 이날 이후에도 매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걱정을 했었잖아요. 6월 1일 이전까지 팔아야지 종부세를 피할 수 있으니까 6월 1일 전까지 매물이 있다가 6월 1일 이후로는 매물이 없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강서, 노원, 용산에서 매물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밖에 나가보시면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단지에 매물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기사를 지금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데이터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데이터가 엉망이다, 가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데이터에 집중을 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거래량이 많은 시기예요. 거래량이 많다는 뜻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집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계약할 마음이 있고 실제로 계약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다는 건 실제로 거래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비례해서 문의도 많이 하고 부동산 방문도 많이 하고 주말에 집을 보러 가시는 분들도 비례해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약이 터지는 거니까 그 안에서 계약자가 나오는 거니까 계약이 많다는 건 부동산에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꾸로 거래가 없다는 거는 이렇든 저렇든 부동산의 연락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연락이 오고 알아보고 나와보고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부동산 거래가 정말 없는 시즌이잖아요. 부동산 거래가 정말 없는 시즌이란 뜻은 데이터가 가짜란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장을 직접 나가보신 분이 굉장히 적고 데이터로 주로 시장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백업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기사들이 요즘 굉장히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제 영상에 댓글을 다셔도 좋은데요. 실제로 집을 구하러 나가면은 점점 더 마음에 드는 가격의 집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사 내용을 통합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물은 쌓이고 있고요. 거래는 없고요. 그리고 부동산, 종부세 기산일 이후에도 계속 매물은 쌓이고 있고요. 특히 강서, 노원, 용산은 계속해서 매물이 쌓이고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용 다 들으시면 어때요? 거래 안 된다. 매물 쌓인다. 양도세 중과 완화 후에는 더 늘었다. 종부세 기산일이 끝난 다음에도 늘고 있다. 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가격이 내려간다. 여러분이 요번 주보다 다음 주에, 다음 주보다 다다음 주에 나갔을 때 더 싼 매물을 여러분 마음에 드는 매물을 실제로 계약 안 하시더라도 찾아낼 수 있다가 전제 조건 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안 그래요. 갈수록 괜찮은 금매는 없어지고 일부 뭐 정말 단지가 많은 데는 남아 있는데요. 갈수록 마음에 드는 매물은 빠지고 있어요. 이거에 여러분 매물이 남아는 있는데 실제로 거래가 되는 매물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워낙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집이 파는 입장이 돼 보시면 매물을 내놨죠. 이 매물을 내놓고 얘를 평생 두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뭐 옵션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집을 꼭 팔아야 된다고 내놨다가 안 팔리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저가에 파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월세나 전세를 놔도 되고 일단 공실로 좀 버텨볼 수도 있는 거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매물을 내놨다가 안 팔리면은 계속 팔라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애를 쓰다가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실제로 지금 거래가 가능한지 재확인을 해보는 게 맞긴 해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걸 재확인한 적이 없고 이것도 재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결론은 이래요. 매물이 늘고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팔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는 거니까 시장에 공급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는데 수요가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수요가 정상 작동을 하면은 매물이 쌓이면서 저가로 빠져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매물을 내놨는데 경쟁 물건이 많아서 가격을 낮췄어요. 아파트가 9억인데 8억에 낮췄어요. 그러니까 팔려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인지를 하냐면, 지금 8억이면 팔리는구나. 그럼 9억에 내놓던 사람 중에 눈치를 슬 보다가 급한 사람은 8억에 내놔요. 그럼 얘가 또 팔려요. 그럼 8억에 또 팔라는 사람이 겹치면 7억 5천. 7억 5천이 겹치면 7억.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팔리니까 이 일정 기간에 팔고 싶은 사람 중에서 본인의 마지노선까지는 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어떠냐면 그냥 안 팔려요. 그냥 9억도 안 팔리고 8억도 안 팔리고 7억도 안 팔려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을 낮춰서 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지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없어요, 지금. 아파트가 거래가 없단 말이야. 역대급 최저 거래량이잖아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조건에 맞는 물건만 살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의 특성은 이렇게 못 판 매물이 가격을 계속 끌어내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딴 데로 돌아요. 그 집주인이 어떤 데미지를 입는지는 사실 그 사람의 책임이니까 여러분이 알 바가 아닌 거죠. 그런데 집주인은 이 물건을 계속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KB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매물이 계속 쌓여왔던 시장에서 가격 하락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공급이 실제로 많았던 곳, 빈집이 많은 곳만 하락을 했고, 주로 요새 여러분 용산은 아예 올랐잖아요, 대놓고. 이 보시면 매매 물량이 늘었는데 용산은 나홀로 마이웨이잖아요, 지금. 강서는 좀 덜해도 노원은 많이 내리긴 했지만 요새 그나마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데가 노원이거든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적절히 이루어지면서 하락이 되면 쭉 내려갈 수가 있는데 거래 자체가 없다 보니까 매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할 뿐이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러다가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 수요가 아예 없다가 수요가 눌려 있는 거잖아요.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은 그때 당시에 공급과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쌓여서 매물이 적체가 돼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살아난 타이밍에 그때 있는 공급을 가지고 시장이 또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매매 물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거나 이 물량들이 전부 다 거래가 가능하거나 앞으로 나올 시장의 수요에 맞는 물량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단편적인 예로 임대차 3법 때문에 시장에 나오신 분들은 무슨 집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입주가 가능한 집이 필요하시단 말이에요. 입주가 가능한 집을 구하셔야 입주할 거 아니에요. 임대차 3법을 피해서 집을 나오셨으면 집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매물들 중에 그때 그 수요에 맞는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얼마나 되는지도 꽤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세를 끼고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의 비용에 맞는 전세를 낄 수 있는 집이 또 필요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낮은 전세가 껴져 있는 집은 또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장의 수요 공급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지금. 수요 공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가격이 하락이 쭉 되거든요. 예전 과거의 시장처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매물이 쌓이는 것도 맞고,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뭐 흠 잡을 게 없어요, 사실은. 흠을 잡을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는데, 가격 하락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장이 수요를 억지로 눌러놔서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보이는 이상한 모습인 거지 정상적인 모습의 하락이라고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억지로 눌러놓은 수요가 시장에 다시 나왔을 때는 여태까지 꼬여있던 수급의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맞는 공급이 또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 거래량이 이 정도로 안 나오면 시장은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이런 기사나 데이터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혹시나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면
안 하셔도 좋으니까 미리미리 나가서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매물을 지금도 계약할 수 있나? 내가 원하는 가격의 전세 월세를 지금도 구할 수 있나? 그리고 내가 구한 다음에 얘가 가격 변동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시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셨을 때 얻을 게 많은 게 지금 시장이에요. 정리하자면 이게 저는 지금 과연 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는 시장이면 의미를 두죠. 매도가 늘어나면은 경쟁 물건이 늘어나는 건데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저는 오히려 매물이 늘은 것보다 안 보이게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매물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시장에 직접 나가보시는 게 좋겠다. 결정을 꼭 안 하더라도 미리미리 나가서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